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 제고 방안이라고 해주셨는데,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의 어떤 데이터 산업 서비스 영역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이전에 기업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데이터 산업의 경제에 있어서 수요 측면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면의 일인데, 그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 4차 산업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산업이 오면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위주를 얘기한다면, 하드웨어 시대에다가 과거 한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는 소프트웨어 시대였고요. 이제는 2010년 이후는 이제 데이터 시대로 연결가면서 데이터 4차 산업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고요. 시장의 교란을 시키는 어떤 요인들을 보면 인터넷 시대란가 소셜,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러면서 AI 얘기까지 내려오는데, 사실 저는 오늘 빅데이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기술이 앞서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4G, 5G 얘기할 때 생태계 얘기 많이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생태계가 먼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나오면서 AI 얘기 나오고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빅데이터 얘기, IoT 그리고 인공지능, 그러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계속 오면서 트렌드를 바꾸는데, 사실은 그 얘기들을 모든 얘기를 밑에 보면은 빅데이터 얘기로 다시 이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데이터 얘기로 다시 들어오면, 데이터는 거의 두 가지 문제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자산화냐, 데이터의 상품화냐. 아까 민 박사님이 얘기하신 건 주로 이제 데이터의 상품화 얘기를 주로 하신 거고요. 저는 오늘 이제 데이터의 자산화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자산이란 말은 이것이 당장 어떤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내부에 그거를 활용해서 매출을 확증하거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런 영역인데, 국내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을 하면, 처음에는 기업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던가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내고 비즈니스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를 현금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전환이 되는데, 이 네 번째 영역의 새로운 회사로 전환되는 가장 샘플 회사는 사실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내부에 처음에는 책을 팔다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면서 결국은 데이터 회사가 아닌 지금은 IT 회사로 변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는데, 데이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내부의 최적화라든가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신사업 모델이라든가 어떤 창업이 가능한데,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자산화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산업 혁명이라고 해서 사실은 가장 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전통회사를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2년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신사업, 스타트업,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 관련해서 저는 기존의 전통 산업, 그러니까 제조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금융이라 이런 사람들을 흔들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결국은 기업의 내부의 데이터의 자산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AI 얘기도 같은 문제입니다. AI 얘기가 성공을 하려면은 기업의 데이터의 자산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밑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분석 방법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AI 얘기하는 이 위쪽에는 스피치 분석이라든가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챗봇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했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이 올라가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같은 얘기로 여기 보시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분석 방법론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2000년도에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하는 뭐 예측 분석이라든가 텍스트 마케팅이라든가 텔레메틱스라든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한 2000년도 초쯤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2010년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과 저는 한 우리나라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부에서 데이터를 그냥 요거는 자료를 거기서 올려놨는데 내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뭐 진단 분석이라든가 예측 분석이라든가 예측 최적화 분석인데 내재화에 된 내부의 자산화를 가지고 저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기업에서 하겠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한 번 하기 위해서 2달, 3달 걸립니다. 데이터를 사실 수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데이터 분석은 한 번 하기 위해서 3달, 4달, 길게는 6달이 걸립니다. 근데 이 자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회사인 미국의 캐피털 회사의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 회사는 1년에 데이터 분석을 8만 번을 한답니다. 1997년에 이미 13,000번을 1년에 13,000번의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미국의 엑시미에서 일할 때 이 회사의 데이터 분석을 아웃소싱을 해서 해준 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의 8만 번의 데이터 분석은 우리한테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디지털 전략,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을, 빅데이터 활용의 어떤 전략을 보면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했다고 하며 내재화된 IT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재화된 인소스된 IT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데이터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외주 줘서 데이터 사업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재화해서 내부에서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재화된 실력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후년에 달라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는 결국 그냥 평범한 언어로 얘기하면 경험을 축적해 두는 거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축적해 두는 거거든요. 그 과거의 경험을 축적한 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외부 인력으로 해갖고 한 번 활용하고 그 경험이 외부로 나가버리면 우리 내부에 경험이 쌓이지 않는 거고요. 2007년에 미국에서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GM이 그 전에는 IT 아웃소싱을 80% 90%를 IT를 아웃소싱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내부 내재화로 해갖고 거의 아웃소싱을 80% 이상을 다시 인소스들을 한 거 내용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아까 AI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장 핫한 게 AI이기 때문에 AI 얘기를 한 건데 사실 AI를 한번 보시면 AI와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의 관계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빅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실 빅데이터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지만 그냥 쌓아놓은 큰 데이터입니다. 얘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에 활용하는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가고 인사이트를 내서 기업의 현업에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가 딥러닝을 가지고 인공지능, 아까 제기한 우리가 인공지능을 내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챗봇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건데 국내의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어디 있습니까? 랩에 있습니다. 실험실에 있습니다.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다라도 고객을 짜증나게 하는 지금 프로세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뭘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챗봇이 툭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 바쁘기 때문에 밤에 이거를 홈쇼핑을 가고 하는데 이 챗봇이 저한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고객을 기만하는 거죠. 막말로 진짜. 고객이 사실 인공지능을 하든 데이터를 분석을 하든 뭔가를 하는 거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무한테나 고객을 테스트한다는 거 이거는 기업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아무튼 현재는 인공지능이 기업의 실험실에 있는 겁니다. 국내에는. 미국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뭔가를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를 가장 큰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기술의 문제, 사람의 문제,
아니면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나이스한 얘기들은 아이스버그의 빙산의 일가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거를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여러분도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신 분도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활용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영역을 데이터 가공 영역인데 우리의 시간, 저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70%, 80%를 씁니다. 이 영역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3개월, 4개월 걸리는 거죠. 1년에 8만 벌의 데이터 분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영역을 그냥 놔두면.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엔 품질의 문제와 내부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야 되고 데이터가 검색이 가능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 영역에 이런 것인데 이 영역들을 다 열어놓은 게 사실은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근데 데이터 거버넌스 국내에서 얘기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아직 없습니다.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도대체 데이터 품질이 어느 영역으로 연결되는지 아직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영역인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미국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아까 계속 제가 데이터 분석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영역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해서 가장 성공 사례를 난 게 미국이기 때문에 자꾸 미국 얘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현재의 성공 사례를 내기 위해서 해왔던 일 중에 우리는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부분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속 앞에서 미국에서 나온 성공 사례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발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발전 사례를 보면 가장 먼저 미국의 80년대 했던 것들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올라오면서 데이터 통합 얘기를 했고요. 95년. 제가 이 영역, 이쯤에 미국에서 작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데이터 사업을 할 때 데이터 통합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버넌스의 프로세스라든가 정책이 되는데 이 거버넌스와 프로세스와 정책이 미국에서는 2010년 이전에 거의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은. 그리고 나서 지금에 나오는 AI와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아직도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 POC 사례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품질 갖고 얘기하는 이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10년, 15년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얘기인 겁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틀레를 아까 거버넌스 얘기를 잠깐만 했는데 데이터 거버넌스 이거는 사실 담화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틀 얘기를 할 때 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략이라든가 데이터 가치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스튜어십이 있는데 얘네 다 빼고라도 맨 밑에 기본적인 펑션들을 보면 품질이라든가 메타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유형 관리가 있고요.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우리에게는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 품질과 보안 얘기는 이미 많이 했는데 이 메타데이터 얘기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 거의 얘기 안 하는 얘기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란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데이터가 이걸 얼마나 빨리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에서 가져간다는 내용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사를 가보면 우리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인 겁니다. 너무 정말 암울한 얘기가 자꾸 제가 합니다. 근데 메타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가장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빗 마르코라는 분이 메타의 미국에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얘기를 한번 보시면 70년대까지 내려갑니다. 메타 얘기를. 70년, 80년, 90년이 있는데 초기에는 메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70년대에 느꼈고요.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게 어떤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 있냐는 딕셔너리가 80년, 90년대 왔고요. 90년대 보면 메타데이터의 리파지토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메타데이터 리파지토리 갖고 있는 회사 저는 거의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타데이터의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전사적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엔 국내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느 영역이냐면 한 요 정도 데이터 딕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마다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 BI가 10개 있으면 10개의 각각의 메타데이터들이 따로 있는 영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까 데이터 분석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분석도 이렇게 발전을 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2000년, 2004년, 2010년, 2014년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있고 예측 분석이 있는데 국내에 예측 이 정도 같습니다. 매뉴얼리 데이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 거죠. 예측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4년 한 5년도에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정도에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시간 제가 아직 뭐 일부는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아직도 이 영역에 우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기업 내부에서도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도 어떤 성장 모델을 보면 파일럿하는 성장 시기 그리고 사업 부서 영역으로 전사적으로 빅데이터 영역을 하는데 국내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은 사업 부서 영역이던가 아니면 파일럿 영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전사적인 효과를 보기엔 데이터 사업의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빅데이터 영역,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빅데이터까지도 넘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만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가드너에서 2003년 데이터 자료이긴 하지만 데이터 단계 활용을 1단계에서 5단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축을 보면 비전이나 전략이나 협력, 프로세스, 뭐 정보 공유, 기술, 집중 영역을 본다면 우리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4단계에서 5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정부 기관에서 대부분 오셨다고 하면 한번 5단계를 좀 상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단계를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협력, 연결, 목표 연합적 협력, 기업을 넘어선 인사이트, 외부 데이터 활용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시 좀 익숙한 단어들이 아닙니까?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기관에서 일을 하신다면 2012년 박근혜 정부 3.0 얘기하면서 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5단계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과 기관들은 3단계에 있습니다. 사일리적으로 다 사업적으로 자기 조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각각으로 하는 영역이 있고 3단계에서 4단계를 넘어가야지만 5단계로 넘어가는 영역이고 4단계에서 5단계 넘어갈 때 빅데이터가 성공 사례가 나오는 얘기죠. 데이터가 각각의 기업의 데이터들이 저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보시면 기업이 그래서 그 데이터 아까 그 얘기 중에 대부분 애들이 아까 클라우드 얘가 잠깐 얘기했고 빅데이터 문제들이 해결해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 시대에 이게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산업 시대와 데이터 시대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클라우드 문제와 IT적인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012년 13년도에 이미 이걸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정도에서 넘어와서 뭐 셀프 분석이라든가 분석적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인텔리전트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이 영역으로 넘어온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영역을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미국에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95%가 시간을 어디에 쓰냐고 정지하는 데 쓰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80%를 데이터 품질에 쓰고요.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에도 데이터 품질 얘기 70%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만 번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누가 한 부서가 아니라 한 분야가 아니라 AI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서 아니면 그 한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넘어가야 하는 얘기고요.
그 같이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 하면은 IT 부서 아까인 것처럼 국내에는 전사적인 게보다는 각 부서적으로 하는데 IT 부서는 IT 부서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현업은 현업 부서대로 하는데 실제는 이 IT 부서와 현업 부서가 연결하는 갭을 해줘야지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갭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기업에서 전략을 짜고 현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데 데이터와 컨텐츠를 연결하고요. 데이터와 컨텐츠와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채널을 연결하고 고객까지 연결하는 영역인데 여기 이 영역들을 보시면 각각의 부서는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잘하고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사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아까 제가 그래서 첫 장이 데이터의 4차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사적인 어떤 연결의 문제들을 누가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 사업 부서가 해줘야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